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과 지방일간지인 경상일보의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진행하는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을 위해 주재자와 의견 진술자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측 의견 진술자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측은 이제 의견 진술을 추천하신 분이 없는 걸 알고 계신데 혹시 앞에 나와서 의견 진술하신 분 계신가요? 녹화해 놨어요. 두 분 더 나오시죠? 얘기하실 때. 울산 환경단체 이상혁 사무장님 안 오셨어요? 저분은 이상혁 사무장. 예. 이상혁 사무장님. 주민들이 추천해서 아, 오십시오. 한 분 더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 끝나고 이제 질의 응답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패널들은 5명으로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공사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환경 분야 강영식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H공사 사업 분야 김주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가 대행업체 이승규 전문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측은 제가 성함하고 잘 몰라가지고 마이크 있으신가 이쪽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아, 네. 울산 도서관 동쪽편에, 그러니까 현대문화 2차 맞은편 쪽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고입니다. 주민들께서 환경단체 좀 나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아주 갑작스럽게 불려나왔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부산대학교 바이오 환경에너지과 장성호 교수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분들이 소개받은 부산대학교의 장성호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주민도
장시간 이렇게 우리 울산 지역에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던 이 지역이 LH가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마 토지 소유주분들의 많은 염려와 또 이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공청회 자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원활한 공청회를 위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얘기를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한번 잡으시면 5분 내로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추가 의견은 제가 진행을 봐가면서 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민대표로 나가 계신 이 두 분의 선생님 질의가 끝나면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들에게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공청회 자리가 녹화가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의견들이 하나 빠짐없이 녹화되고 있어서 사업 시행사가 추후에 모니터링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또 준비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에 제5차원 사업 시행사와 운영사가 계시고 4차원 주민대표 2분이 됐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LH의 강명식 부장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김주영 부장님, 이승규 전무님, 우리 주민대표로서는 명칭을 그냥 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호 선생님과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범 선생님 2분인데 저희가 주민들의 사전에 좀 질문 내용을 미리 알면 제가 진행하기가 수월한데 그러한 내용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영호 선생님부터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 많은데 그러면 일단 5분 정도만 해주시고 또 끊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입니다. 일단 이 공청회를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들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선으로 에코가 많이 들어. 다른 이렇게 저희가 9월 26일부터 이런 공청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이런 공청회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열린 데 대해 가지고 좀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이제 주민들이나 소유자분들은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제가 만난 주민들 중에는 50년 동안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LH나 국토교통부에서 한마디로 충분한 이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늦더라도 좀 더 이 주민들하고 이해와 설득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좀 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6호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청회에 대한 정의겠죠. 하지만 국토교통부나 울산시는 너무 좀 일방적이고 한마디로 기습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청회 자체는 아예 없었고요, 처음부터. 국가가 삶의 터전과 재산권을 빼앗기는 주민들을 위해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보상이 먼저 보장이 되고 나서 보장이 돼야지만이 진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라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주민들의 어떤 권리가 무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알린 행정절차법 제38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반복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여기 내용들이 있죠. 1. 제목, 1. 심의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을 14일 전에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도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주민들 대부분은 10월 16일에 우편으로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공청회 개최 6일 전에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절차법 38조 위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월 14일에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허나 국토교통부도 아니고 LH도 아닙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김경희 사무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공청회가 열리기로 되었다는데 연락을 받았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저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잠시 뒤에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청회 개최 공고문을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공고문에는 10월 8일에 이미 국토부 장관이 공고를 한 고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조두현 주무관에게 제가 시일이 촉박하니까 6일 그러니까 14일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일 전에 받은 거죠. 시일이 촉박하니까 공청회에 연기를 시켜달라고 하자 연기는 불가하답니다. 8일 전에 해놓고 불가하답니다. 보시는 부분과 같이 여기 저 교수님과 더불어서 여기 환경단체 사무장님도 오셨는데 이 공청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문가들 분들이 저희들 주민들이 그 추천할 때까지 한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단 섭외를 해야 되겠고 또 섭외를 하면 전문가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8일 만에 6일 만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불가능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1시간이 7분 남았는데 제가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연기는 불가하다고 했고 또 담당자가 그 담당자 국토교통의 담당자가 저희 울산 양암지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바빠가지고 일일이 통지를 못한답니다.
뭐 저희들도 이 일만 매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계가 있고 각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네. 자, 더구나 공청회 개최 안내문에 보면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통지문이 10월 16일이라고 왔는데 10월 15일까지 의견 진술자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공고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조두현 주무관과 LH의 이미영 차장에게 항의를 하자 지금이라도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에 대한 의견 진술자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나 관련 분야 교수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한 법률에 맞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담당자 마음대로 절차를 바꾸면 됩니까?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14일 전에 통지가 되도록 공청회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있으면 다음부터 좀 시간이 잠시 좀 있으시고 한 9분 했었는데 우리 지금 혹시 질문을 한 8분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포함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선생님? 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용역사가 답을 좀 하시는 게 좀. 예, 제가. 예. 예, 저는 조식을 한가람에 환경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그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천천히 알기 쉽게 그 질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공청회는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른 그 공청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한테 14일 전에 알림을 주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이제 특정이 될 수 있는 그 유형의 공청회에 이제 적화된 그런 법절차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청회는 어떤 경계선 지역 내에 있는 주민 특정을 해서 하는 그런 공청회가 아니라 환경 인간이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는 영향 지역에 있는 그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가 이제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질문하신 우리 이영호 선생님은 행정법에 따라서 이게 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가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용역사에서는 이 본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 진행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뭐 적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죠. 정리하면 혹시 추가로 마이크 혹시 하나 더 없나요? 유전을 안 되면 제가 그랬을 테니까 이거 네, 행정절차법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 그러니까 모든 행정청이 이러한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나오는 공청회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며칠 전에 통지를 해라, 당사자는 누구다,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에는 아주 그 주먹구기식에 뭉뚱그려 가지고 내용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민간 임대특별법에는 특별법에는 공청회 기일 일자 부분이 없습니다.
자, 요 부분은 추가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그 말씀하신 그 추가 질문을 듣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그 지금 생각하시는 공청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의 아마 공청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공청회는 그런 이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법에 이제 나오는 그런 공청이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법에 공청회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공청회입니다. 자, 제가 일단 질문을 자, 우리 요걸 남을까요? 네,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가려보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주민들이 요청을 했으면은 최소한 저희들한테는 먼저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임대주택별로는 그 특별법에는 그냥 공청회 주민들한테 통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신문에 게재하고 현수막 걸면은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청회를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저희들 주민들이. 그럼 최소한 주민들한테는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은 했죠. 6일 전에. 그게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 자, 요 부분은 교수님 양해를 주신다면 만약 절차적으로 좀 과자가 있다고 하면 이 절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일단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환경동해답의 이상범 선생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지금 이용호 주민대표가 하신 얘기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청회의 근본 취지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용호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평가 회사 한다라든가 여기서 오신 분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공청회 취지와 너무 좀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항을 다루는 거 이전에 이 절차 문제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충분히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이 공청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환경단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호 대표님한테 제가 이런 내용이 진행되는데 환경단체에서 좀 와줄 수 있느냐? 이쪽 공청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발표자를 전문가든 시민 환경단체 대표든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전화를 바꾸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언제 연락을 받았습니까?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촉박하게 연락을 받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이미 발표자 접선 날짜가 지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런 공청회라면 사실은 다시 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오기는 왔는데 솔직히 저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공청회를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호 대표님 말씀 중에는 우편을 보내서 우편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가락에서 나오신 분 얘기는 이 공청회는 이 범위 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지구 범위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살고 있는 이해 당사자 즉 특정 지은 대상을 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은 울산 시민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도 오면서 내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근데 대상이 되잖아. 지금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거 맞죠? 이 사업을 함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대상을 불특정 다수를 하는 공청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그거 단단만 예, 환경 영향평가서에 보면 영향을 받는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전체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아니, 아까 얘기하신 거, 여기 이제 녹취를 뜨면 알 수 있는데, 아까 이 사업을 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상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시는 이제 주민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양근린공원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소교학단지와 주민주거지역, 시내 중심과 중간에 위치해서 차단독지, 공해 차단독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해 차단독지가 줄어들거나 변형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데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먼 데는 좀 덜 받을 것이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공청회를 정말로 주민들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고자 했다라면은 이용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전에 그 일정을 여유를 두고 홍보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은 마지못해서 요식 절차로 공청회 이름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절차의 문제가 이게 서로 주민들과 동의가 돼야 내용적인 접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두 분의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영역수행사와 LH의 의견인 것 같고, 우리 주민대표를 포함해서 우량환경노동단 이상범 선생님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공청회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어떤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법 차에서 규정한 공청회니까 절차적으로 뭐 조금 위험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열린 공청회니까 오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자리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가서 또 필요로 하면 그걸 한번 논의하도록 올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 나오시는 걸 좀, 그죠? 혹시나 추가로 또 이어질 수가 없으시면, 네. 중요한 거. 예, 또 5분 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청회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제 평가 사업 시행자가 평가 준비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그거를 심의하는 데가 전 단계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제8조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2항에 보시면 제1항, 그러니까 1항 내용이 좀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각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환경영향법 그 시행령 제4조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 5에 보면 가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이제 포함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제가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누구냐고 묻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민들은 주민대표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대표를 뽑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뽑은 적도 없는 가짜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을 시켰다면 국토교통부는 가짜 주민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니면 국토교통부가 가짜 주민대표를 내세워서 양원 촉진지구 25만 평 400여 명의 토지 소유자 가족들, 세입자들, 그리고 직원들 포함 무려 1만여 명의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과 재산권을 빼앗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겁니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과 재산권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시민단체는 가짜 시민단체이거나 사기 시민단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부터 다시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 선생님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정리하면 맞습니까? 그 부분 역시 용역사가 우리 LH에서 좀 답을. LH공사 환경담화 강영식 부장입니다. 방금 주민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명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어떤 분들이 참석해야 될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명단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담당 분하고 환경영향협의를 하는 환경부 담당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주민대표, 시민단체 이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적으로 들어가는 데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대표가 누군지 시민단체 분이 어느 분인지 국토부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한 대신 울산시의 이 근처에 울산시에서 추천한 분들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당연직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거지 국토부에서 임의로 아무 이런 분들이나 선정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선생님 질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LH의 이거는 당연직과 임명직을 포함해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역중축을 하면서 작성됐다는 의견이죠. 네. 혹시 이제부터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장모님. 저 지금 내가 이전에 앞뒤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혹시 울산시나 지자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LH공사나 이쪽은 이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울산시 아니면 혹은 이제 남구청일 수 있겠죠. 이쪽 지자체에다가 민간 대표,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LH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지금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진행돼요. 혹시 그러면은 주민대표라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건지 그 정도로 참여하는 분이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해 줘야 맞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울산시 관계부분 나와 있나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어떻게 추천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저 뒤에 공무원이 한 분이 울산시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들은 분이 있거든요. 마이크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손으로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선이 잘 안 들려요. 자꾸 끊겨요. 방패를 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과 정홍용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저희 부서고요. 이 모든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면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예, 자, 증거를 제가 다시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주민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지금 공청회 시작한 지 30분 동안에, 우리 공청회 절차와 영향평가 운영협의회 구성도 운영에 대한 얘기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필요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또 오늘 이 평가 작성이라는 공청회 정말 힘들게 마련된 자리니까 제 생각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이 사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좀 놔두고 다른 쪽으로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의견이 괜찮으시면 이제 마이크를 좀 저 방청석으로 한번 넘겨봐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생. 저는 지금 사회를 본 교수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그냥 넘기자는 건 아니고 일단 따지되 나중에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절차상에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은 이야기 나누는 게 하등의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되는 게 마침 신청 공무원이 와 계시니까 신청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근데 지금 LH공사는 이 주민대표를 울산시에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 내용이 아까 제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정말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의견들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공청회의 기본 목적입니다. 근데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공청회를 그냥 요식행위 절차로, 요식적 절차로 공청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이런 식의 면피용으로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예측이 맞는 겁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11백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노조 활동을 했었고요. 또 울산광역시 의원을 활동했었습니다. 또 민선 2기 울산 북부청장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참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공청회를 했다라는 이름을 짓기 위한 공청회라고 하는데 직감적으로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합리적 의심이 유감스럽게도 지금 30분 동안 공전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공전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절차의 문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느냐, 홍보의 문제. 그리고 주민 대표성을 주민들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받고 주민대표로 선발된 사람이 참여해서 이런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인지,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라면 이 공천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좋습니다. 우리 이주대의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공청회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아까 울산시의 지역 개발과라고 하셨죠. 이 우리 담당 업무가 울산시 지역 개발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LH 의견을 한 번 더 요 절차적으로 분명히 좀 해명이 하고는 해명되고 넘어가야만 다음 진행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울산시는 이제 광역지자체고 해당 지자체는 울산시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한 도서는 울산시 남구청의 도시창조과에서 주민 의견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도. 요 얘기입니까? 네, 여기 남구청의 도시창조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남구청 도시창조과 과장님하고 밑에 담당자분들하고 한 3명 정도 하고 한 일주일 전에 남구청에서 어떤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넘게 논쟁을 했는데, 남구청의 입장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남구청은 이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업 개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보냈을 뿐이라는 그런 입장만 남구청 도시창조과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창조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도 또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LH가 거짓말을 하는가, 남구청 도시창조과에서 거짓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이 부분은 울산 남구청 도시창조과가 LH는 업무 창구였다라고 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남구청은 통과하는 기관입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동역사가 한번 하세요. 예, 제가 효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마다 이 사업을 그야말로 전담을 하는 기관처럼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의 역할, 울산시, 국토, 각각 나름의 역할을 하는데요. 남구청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남구청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환경평가 절차에서 항목 범위를 결정하는 환경평가 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제 구성권자는 이제 계획 수립권자의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환경평가 협의회의 구성을 적법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개최가 되고 있는 공청회는 사업자가 개최하는 공청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 이제 개최 절차의 적법성을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은 이제 환경평가 협의회의 구성의 적법성을 이 공청회에 따지는 것은 여기서는 아무리 따져본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약간 마무리할 수가 없고, 이건 이제 계속 질의 답변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청회의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계속 두 가지 논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에 대한 얘기와 환경평가협의회 구성도 운영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공청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이쯤에서 저희 방청석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마이크를 좀 말씀하실 때는 그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메모를 해서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 안 했다, 준비 안 했다. 무슨 총회기 총회 안 하면 뭐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거 완전 갖고 노는 겁니다. 무슨 총회기요? 대한민국이 다 있습니다. 그 총회는 준비를 안 해놓고 말이다. 지금 보면요, 가병입니다. 예. 지금 LH에서는 이 야암동 주민들을 완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 야암 주민들을 완전히 멍청하게. LH가 대한민국 16개 시도 땅이 얼마나 많고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국토부만 이야기하는데 야암 주민은 국토부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쉽게 공문을 충분하게 해갖고 이런 여론화가 해갖고 주민은 주민대로 또 LH는 LH대로 이래가 같이 서로 또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갖고 공청회 일정이 잡혀 나와야 됩니다. 주소 다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등기우편물 빠른 우편 붙여가지고 초안을 잡아가지고 일하는 첫째는 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 기한은 두 번째는 기한을 얼마나 그걸로 두고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주무부시고 이래갖고 초안 오늘 무슨 초안 잡을 겁니까? 이런 100명 모였다고 초안 잡아고 자기 임의대로 지금 공문 보고할 겁니까? 또 하나 입주자 대표 여기 아까 선임을 두 분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남구청도 모른다 시도 모른다 왜 그분은 이 중요한 자리에 공청회 안 놉니까? 뭐 때문에 안 놉니까? 유행인물입니까? 이름 밝혀야죠. 인물이 공부고 소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놉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전부 다 주먹구구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꼭 피가 터지고 배가 터지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야옹 주민들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LH가 우리도 투자하고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갖고 하자.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다시 생각해가지고 완전 바꾸세요. 대충 이랑 요즘은요 대구도요 아주 지능적으로 전국의 매수법 파는 거 다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LH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감영 선생님의 의견은
정리를 해보면 오늘 힘들게 준비한 주민공청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논조인데 그 미흡하다고 하는 의미는 울산시든 남구든 이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은 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 참여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한 40분 동안 얘기 나왔던 얘기에 같이 인장설이니까 이것도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씩 듣도록 하고 또 추가 우리 시민들도 의견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송천마을에 사는 정연대입니다. 정연대입니다. 네. 딴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옛날 2000년대에 이걸 한번 풀어줄라 했어요. 복지를 풀어줄라 했는데 뭘 하면 울산시하고 양천에서 한다는 소리가 동해 차단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풀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뭐라 했냐면은 생태공원 예정지를 놔뒀어요. 그러면 여기 이사 온 사람들이 왜 하냐면은 울산 산업단지 바람이 철거돼가고 철거가 요와 사는 겁니다. 이 장세부가 무슨 말이 거기서 철거돼가고 여와갖고 45년인가 6년이가 됐어요. 청천마을.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은 울산 하리발전서부터 철거가 돼가 부고가가 4.15 들어가면서도 철거됐어요. NHS 국토개발청에서 해가 거기서 철거가 돼 여기 왔습니다. 여기 다시 그러면은 누가 나이 70 넘어가 여와하고 이제와하고 어디 갑니까? 그러고 동해 차단 지역이라고 해놓고 왜 풀었느냐? 왜 2000년도 7월 1일이면 일본 해제가 되는데 왜 지금 합니까? 일본 해제되고 난 뒤에 하지. 안 그래요? 그러고 국토건설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가 대놓고는 지금 하는 이유가 그러고 울산시도 모르는데 남구청장하고 남청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옛날 구청장하고 했습니까? 지금 구청장하고 합의했습니까? 누군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울산시도 모르는 공사를. 안 그래요? 그러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 없으면은 이 공청회를 철거되는 주민들을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울산 시민 전체를 놔두고 여기가 지금 주택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서 녹지를 넣으시면은 울산시는 얻었는가 시민들은 인지까지 자기가 있는 울산시에서 울산 주민들이 시 주민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차단해갖고 누가 알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은 뭐짓말 치고 살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방송에다 해가 이게 제가 영화편은 방송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울산 시민이 아까 여서라도 우리는 안 나가도 좋습니다. 인자 살면 얼마나 삽니까? 지금 나가 뭐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월급 받고 먹고 살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고 자식 공부시키고 사는데 자식 공부시키고 나이 전부 다 70 넘어 80 넘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저기서 뭐 합니까? 당신들 주면 지금 15시간을 줄 거 아닙니까? 5시간 주면 몇 배 줍니까? 내가 전력을 한 번 내는 사람 아닙니다. 부업서 차지할 때 440만 원 갖고 나가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오니까 양동 여오니까 북한의 전시 660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업하면은 100% 동포입니다. 왜? 국영기업체입니까? 국가에서 밀어줍니까? 지금 안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경북에서 아파트 지하가 5년, 20년 해가고 5년 해는 거는 2억 5천만 원에 팔아먹고 20년 넘는 거는 시가대로 주다 들었고 그 계약서 잘못해갖고 뭐 뚝 치러 무슨 이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하고 시내 사람들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주민들하고 할 거는 환경영향평가 아니고 당신네들 어떻게 해줬구나 이런 이런 평가를 해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것들을 놓았지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이 나갈 사람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하면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참여제가 안 해도 좋습니다. 왜 너희들 다 나서고 왜 옆으로 합니까?
40년, 50년 사는 사람들한테. 원활합니다. 예, 우리 정경재 선생님 의견이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회자지만은 사회자에 앞서서 공감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울산공단의 환경적인 문제를 완충해왔던 또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해왔던 뭐 시의 뭐 도시공원 지역인데 이 시점에 왜 이걸 이제 공원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행정에 대한 좀 상당한 좀 배신감에 대한 소남이 생각하고 첫 번째. 이 부분 오늘 울산시가 나왔으면 울산시에 한번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울산시가 안 나와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지금 수십 년 동안의 개인 사유 재산권을 공원 지역으로 묶여왔는데 과연 또 우리 정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 지역 자체가 국가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몇 번의 또 이주를 또 당해서 이제 안주하고 계신 곳인데 또다시 이주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좀 상당히 불편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과연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러면 보상 관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시죠, 선생님? 예. 첫 번째 이 지역 자체가 울산공단의 완충 지역을 해왔던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LH가 어떤 좀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현재 양공원이 완충 지역을 세웠던 이 지역을 최대한 상실하지 않고 기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예, 그 설명 먼저 좀 해주시죠. 사업 지역의 그 차단 녹지 기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업적 일대는 녹심의 그 산업단지 영향의 오염 농도를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왔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대기 특별 대책 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대기 관련한 많은 저감 노력이 있어서 대기질의 개선이 상당히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인허가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각 인허가제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제 공장이 한번 저감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 공장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그 저감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주기적으로 5년 단위 계속 이제 인허가를 받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산업단지로부터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이런 영향은 지금보다도 더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업지역에 와서 이제 대기의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체감적으로도 제가 살고 있는 북한의 그 지역보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고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나쁘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차단 녹지가 그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좀 잠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개발이 좀 제한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정신적인 어떤 개발 행위는 현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훼손 지역이 점차 늘어나게 돼서 지금 현재 녹지도로 봤을 때 양호한 녹지 1등급의 생태자연 1등급을 나타내는 녹지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2등급의 그 중간 정도의 그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지역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상태고요. 대체로는 이제 개발지에 해당이 되는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만약에 이제 공원이 일몰지에 따라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토지에 대한 이용의 어떤 제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개발이 우리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산림의 훼손이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난개발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인적인 개발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본 계획에서 공원녹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좀 양호한 지역들은 대체로 공원으로 해서 통공에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훼손은 그 공원으로 이제 확정되는 부분은 이제 훼손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질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하다. 이게 이제 일몰지가 해제가 돼서 공원에서 해제가 돼서 난개발이 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양호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분들이 그렇게서 이제 이런 이제 선정을 들을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을 좀 가지실 텐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제가 일을 해서 지금 잠시만 마이크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쌤 질문이 현재 토지역 계획상에서 현재 양공원의 공원 녹지가 몇 프로가 되죠? 몇 프로고 실질적인 국가 판단 쪽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 녹지 공간을 몇 메타 정도 이완시키는지 그걸 지금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필요한 질문 같은데 그것부터 먼저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설명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산업단지마다 산업단지의 영향을 주변에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산업단지와 부산시의 일반 시단지 사이에는 200m 정도의 완충 녹지대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역은 그 완충 녹지대 이 거리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을 지금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거 하나 아까 주민 보상에 대한 질문을 먼저 안 듣고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연락하면 저 보상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질문을 좀 추가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보상도 이야기했는데 왜 난개발을 하는데 난개발만 이야기하셨죠? 난개발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런다 했죠. 난개발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통행에 상관이 있는 거지. 딴 데가 하면 안 되니까. 딴 데 우산시 넓은 땅에 왜 그 주택이 있는데 주택 이제까지 50년, 60년 살았던 사람 보고 보태기에는 배도로 살았는데 그걸 왜 철거시킵니까? 나가라고. 지금 이제 70, 80대 된 사람들 나가면은 어디가 그런 집 삽니까? 당신들 얼마십니까?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뭐 영양평가하고 여기 해도 개발공사 해도 된다고 나가라 하면 그 대책이 있어야 돼. 난개발 해가 올라가면 소음질만 해갖고 요 깨박골 거기는 왜 되냐면은 철거민이 최하가 300입니다. 3원입니다. 철거받는 사람 1원도 10원도 넘어받았어요. 근데 이어나가면은 전세 하나 얻을 거 없습니까? 요새 전세 얼마나 아닙니까? 당신들 전세 줄 돈이 전세 줄 거 같으면 이런 공사 안 해요. 안 주고 써보려고 그러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지, 뭐, 환경 영향 평가 해갖고, 뭐, 아파트 지역, 우리, 딴 사람 살리는데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소도 짓고 되는 사이자입니까? 마차에 줘야 됩니다. 내 말은 마차가. 밖에. 지금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말해봐, 한 푼 벌이가 있는 사람들하고, 벌이가 쌓는 사람들, 조상한테 물려받는 사람들, 나가면 어디 가는 게 있겠지, 그 사람들 다. 죄송한데, 제가 좀 보상 업무는 제가 좀 하고 자, 있어서 제가 좀. 예, 자, 먼저 제가 저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자, 우리 정재임 아까 같은 얘기를 좀 보완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좀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LH가 좀 명확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좀 답을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의 손장홍 보상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일 현안 사항이 만약에 이런 절차가 이제 원만하게 통과가 되고 사업 승인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지금 살고 계시고 땅 가지고 또 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어떤 금액이 나오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 어떤 뭐 이주 대책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 환경 능력 평가하는 자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보상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세부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사업 승인 고시를 받게 되면은 저희들 이제 보상하는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땅 조사도 하게 되고 또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해 언제부터 거주했고 또 이제 그런 일련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상 물건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건데요. 감정평가할 때는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한 분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고 또 우리 LH에서도 한 사람 추천하고 또 여기 울산시에서도 한 사람 추천하고 해서 세 사람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감정평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보상 설명회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용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세 사람이 제출된 그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상 협의를 하자고 그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뭐 그냥 뭐 마음에 들어서 받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금액이 적어서 나는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 절차, 이제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감정평가사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두 사람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때 만일에 혹시 그 금액을 만일에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다시 내려간다 하면은 처음에 첫 금액을 인정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고 혹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오른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도 정 억울하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재결이라고 해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도하고 이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도 만일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 첫 평가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그 다음 평가까지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좀 뭐 기획 변호사도 많고 사실 그렇게 해서 보통 뭐 조금 규모가 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돈 안 들이고도 뭐 변호사가 내가 혹시 금액이 좀 올라가면 그 금액에 뭐 일정 뭐 10%라든가 15% 정도는 그럼 나한테 성소금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평가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보상은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그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혹시 조사를 다음에 하러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LH가 뭐 이래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어쩌고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뭐 최대한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상 그렇게 진행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살고 계시던 분들, 이제 뭐 어떤 허가된 집을 가지고 어떤 기준일 이전부터 살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이제 그 생활비로 해서 주거 이전비가 지급되고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어떤 땅을 가지고 계시고 허가된 집을 가지고 기준 예상부터 살아신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이제 땅을 좀 사기에 집을 새로 여기에 재정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땅을 사기에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그리고 만약 나는 이제 그거는 땅 받는 건 싫다. 근데 이제 땅 받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땅에 대한 그 뭐 쉽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사기를 해주거든요. 그 땅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많은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만일에 그 땅을 소유를 받으셨다면 아파트 분양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얘기 중에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주민대표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는 뭐 이렇게 토지 보상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나요? 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제가 수용을 해서 그 정도 우리 선배님 의견을 듣고, 아까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는 여러 정윤재 선생님께서 현실적인 토지, 잠시만, 토지 보상 얘기가 나와, 잠시만 제 얘기가, 제가 마이크를 드리시니까 요거 잠깐만 계시고, 방송국에 계신 주민분들 좀 더 의견 받으시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민대표한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여 추진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저희들도 이 지역에 사실 근 50년을 살다가 이 한 곳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합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가 어른들 계시는 분들 뭐 영양평가, 무슨 평가 지금 대체 보고대책 그건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단계가 아니고 일단 우리 어르신들한테 영양평가 어떤 거고 뭐 환경평가 어떤 거고 저도 아까 선생님들 다들 말했듯이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다 알아듣고 해놓고 우리도 여기 지키는 주민입니다. 50년 동안 여기서 자식들 보고 쉬고 살아나고 30원 20원 벌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건 정말 우리 주민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연락하면 맞습니까? 통계사 맞습니까? 우리 뭐 지역 대표 어머니니까 난 이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뭐 시에서 또 애인 닦을때 그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울산시가 주민을 위한 이 행사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없는 사람을 어떤 항원에 빠지는 일이지. 어째 뭐 우리 국가에서 뭐 없는 사람 살리게 한다. 정말 말씀. 이 지금 하는 일은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울 때는. 나는 여기서 사실은 30대 와가지고 지금 70이 넘어가 80다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고 생각. 나는 여기서 절대 못 나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을 물리주던 어르신들 여기서 땅에 묻혀나가든 나 묻혀패서 그냥 묻혀나갈 겁니다. 묻혀나가고 사람이라 그러니 아무 주민이 없어도 절차적으로 밟고 우리 또 울산 시민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우리 또 봉사하는 사람이고 시민이고 어떤 옆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NH 국토부 아까 뭐 시에서 추천했다 근데 그 추천 주민 추천 대상자 어느 분이 있나 그거 꼭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앞으로 환경평가 이거는 지금 영화평가 이거는 우리 모두 알아듣는 어떤 한선 저 역시도 모르고 뭐 어떤 설차가 와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를 때 이거는 정말로 너무 주민들을 울리는 그런 지경이니까 저는 절대 여기에 어떤 그러고 나도 막 아무튼 메신저 조금씩 뭐 그냥 집 하나 참 제거 버려서 살고 이래 키워 살지만 이거는 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아까 여기 보시려면 그것 하나 보상 이야기 했는데 아직 어떤 절차도 안 갖춰주고 보상 얼마 준다 3차 해라 4차 해라 그거는 주민들 무슨 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마 여자고 한 사람 주민이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혹시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디? 예, 깨박골사 임복순이라고 합니다. 임복순. 예. 예, 또 다른 방송 중에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박준현입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 싫었지만 또 보상 기한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 보상 관련해서 그 감정평가사 뭐 1차, 2차, 3차 뭐 중앙토지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 1차, 2차, 3차 가시더라도 그 감정평가사가 처음에 새 감정평가사 평균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이 제가 알기로 10%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 이상 차이 나면 한쪽이 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들이 그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눈치 보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뭐 변호사 행정소송까지 가봤자 그게 뭐 첫 감정평가액에서 지정된 범위 내에서 10% 올리기도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협의하시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오셨다시피 LH에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전국에서 모든 데서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LH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LH가 이때까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밴드나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요즘 메신저를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울산 살면서 LH가 저도 젊은 나이지만 뭐 울산의 구역이라든지 모든 데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때까지 쭉 해왔던 그런 방식들을 봤을 때 불충분하기 때문에 LH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바쁜 시기에 여기 와서 지금 다 이런 한두 시간 시간을 여기서 낭비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환경 전략 영향평가사에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울산의 대기질이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기준상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공기가 좋습니까? 저는 공기가 좋다고 절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울산 대학교 병원하고 아산 그 서울중앙병원하고 그쪽에서 연구원분들이 몇 번 울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온산공단, 석유화공단 한번 쭉 둘러보고 가시면서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부분이 여기 유해 물질이 올라오면서 이제 햇볕이랑 만났을 때 그 이런 다른 신종 화학 물질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봤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별도소 사거리에 보면 에코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완판이 됐다는 말에 뒤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실소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문을 열면 석유화공단이 전경이 들어오는데 울산 시내에서 얼마나 살 곳이 없었으면 이런 데서 사냐. 아니면 울산 시민들이 너무 공해에 무뎌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 부분도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뭐 공익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익이라는 게 그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분들 토지를 수용을 하셔가지고 4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지가 들어서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희생하는 수에 비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공익사업은 사실은 숲을 그대로 두는 게 정말 공익사업입니다. 왜? 울산 시내, 울산 남구, 인접한 저도 울산 남구 동서구리 살지만 어느 정도 100% 유해 물질을 차단은 하지는 못하지언정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울산 시민들이 조금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더 공익적인 측면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뭐 대안 1, 2, 3에서 대안 1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난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하면 난개발을 막는 취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폴리텍 대학 뭐 연구소하고 주택 들어서고 이러면 숲이 많이 훼손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진짜 난개발이 우려가 됐으면 울산시에서
LH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뭐 요즘 지구 지정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부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도 수목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이상 심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들 토지에다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그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다른 방향으로 또 토지를 이분들한테 그대로 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굳이 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LH라는 그 국영기업에 그냥 그 이익 추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좀 길게 두 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LH 어떤 사업의 토지 보상 판결의 전례로 봤을 때 주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질책이 담긴 내용 하나 하고 그런 것이는 과연 이제 공익사업에 맞다고 하면 이 개발 사업을 하지 말고 그대로 정시 집진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두 가지죠, 그죠? 예. 혹시 주민분들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건 말고 요 환경과 관련된 또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많이 없으시면 요 그런 분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양동에 살고 있는 손홍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순, 예,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를 하셨는지 앞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여천 오거리에 장비를 요새 많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갖다 놓고 뭐 거기에 공기가 얼마나 나쁜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서 뭐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나빠지고 좋아지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갖다 놓고 해도 이런 영향평가 이런 서류를 가져옵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대답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먼저 쭉 하시면 제가 마무리했어요. 네. 이런 영향평가는 초등학교 5학년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여천 오거리에서 공기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측정을 했어요. 어디에 공기가 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거 산을 밀고 공사를 어떻게 했을지 여천동, 삼산동 이번에 주민들인데 얼마나 평가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시뮬레이션 이런 평가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하나 없고 다음에 하나는 LH 공사가 125조의 부채입니다. 이 신문에 나는 그대로예요. 125조의 부채고 하루에 이자를 100억씩 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100억이지 LH 공사 100억이지. 그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갔을 때 이 콘크리트에 치어서 이 부실공사를 주민들을 착취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살지도 못한 콘크리트 부담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면 여기 신문기사 다 났어요. 그리고 신문기사 어제 카톡에다 올렸는데 울산에 작년에 7,000명이 인구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오늘 또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작년 대비 30%밖에 수주가 안 된답니다.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군산에다가 뭐 전략 접해가지고 인근 자동차 회사를 경기 자동차 회사를 짓는다. 군산인가 어디에서 짓는답니다. 이렇게 울산에다가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100억씩 돈이나 내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연결가스로서 LH 뭐 부채관계라든지 울산시 무유출 관계 하시는데 우리 사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굳이 답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 보호소 작성을 위해서 환경질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금방 그 질문하신 또 환경영향평가,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였을 겁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평가는 최초 단계에 이제 전략 환경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환경평가를 하는 또 환경평가 절차가 있고 또 사후환경조사가 있고 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평가를 뭐 말씀하셨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바로 이제 시행을 해서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다 보니 주민분들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런 환경평가 말고 환경평가를 하기 전에 전략 환경평가라고 하는 단계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사업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설계 자료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전략 환경평가 끝나고 나서 그 절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환경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평가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측정 장치들을 설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또 환경평가 단계에서 또 추가로 측정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질문하신 내용이 보고서에다 수록이 되어 있고 제2돼 있단 말씀이죠? 예, 말씀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방청석에 대한 대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주민대표 질의를 이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이성훈 예, 주민대표 몇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민들이 과연 현명하다, 제가 안 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핵심을 제대로 짚은 분 계시고 특히 정현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물분이 사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보상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그동안 30년 넘게 당해왔던 재산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당신들 알고 있느냐,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느냐. 30년 전에 여기가 차단 목지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 공원지역을 풀 수 없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대한 이런 문제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했던 것 중에서 지금 울산시가 직무유기 해온 것을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 LH 공사한테 이렇게 그 레피를 씌워서 자기를 면피하는 거와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정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 30년 넘게 최일선에, 그러니까 공예 최일선에서 공예하시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재산권 제대로 행사 못 해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헌재에서 판결하고 대법원에서 법 만들어라 한 게 20년 됐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시민들 전부 다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희생입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희생을 울산 시민과 울산시와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도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 인터넷에 되어 있는 거 복사를 해왔는데요. 중간에 간단한 단문 질문부터 좀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을 누가 누구한테 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유치해서 갈 때 LH 공사가 국토부에다 제안한 겁니까? 의원님 이 제안이었어요. 아니 바로 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누가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네? 맞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제안을 승인받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이 전략 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본 영향평가 하기 앞서서 이 전략 영향평가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항목을 하는 거는 어떠한 그 영향평가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역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 뭐 공사 과정이든 그리고 공사 이후든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이거 그 교통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리고 이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라든지 또는 수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기질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들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조사 항목에 대해서 사실 크게 다툴 게 없다라고 봅니다. 이 조사 항목 자체는 아주 모범당원처럼 표준이 잘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디고 조사 더 해라 그래라, 이런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내용대로 제대로 조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은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저 지금 얘기하셨어요. 안 하는 거, 여기 공원지역 개발 안 하고 공원지역 나누는 게 가장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 LH 공사한테 이런 말씀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뭐 서민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 임대주택 서민들이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고급 아파트 짓는다 하면 여기다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가장 공해가 날라오는 최전방에 방어벽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그 서민들 임대 공공주 세우겠다는 발상, 정말 이거는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울산에 제가 환경운동하면서 보니까요, 그 서재업 단지 내에 남아있는 녹지, 이것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공공영양지구 도시공사, 울산시사가 도시공사에서 개발합니다. 지금 여기 야안거리공원 국가 공공기관 LH공사에서 합니다. 그 지금 중구와 울주에 걸쳐 있는 이파산 지구에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공 택지지구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 소나무 일이 다 벌거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공공 민간주택 하면 안 됩니까? 왜 이 공해 지역에다 하는데,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 그리고 울산시 근린공원 차량녹지 기능을 20년 동안 방기한 거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도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기가. 그런데 일단 절차상의 문제나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떤 절차에서 누구 추천을 원한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분들에 대한 이미 추천됐다는 주민대표 이분들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땅 많이 가진 사람을 주민대표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민들의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전체 숫자에 동등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 분이 정말 진정한 주민대표입니까? 혼자 딱 개만이 가졌다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 아니면 그 지역 유지라서 그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추천했다는 주민대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대표에 대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시선 공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이분들이 이 평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 야외지역의 이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대표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지금까지 부여하고 여기 모시는 분들이 주민대표 추천하는 분한테 참여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죠. 혹시 우리 이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해주시면 제가 총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왜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네. 지금 주민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것저것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보니까. 자, 일단 난개발에 대해서 한마디로 NH나 국토부에서 도대체 이 난개발을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암지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내용대로 보면은 그 녹지 부분을 한 40% 정도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80%가 남겨집니다. 자연 녹지가. 네. 근데 LH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60%를 산림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연 녹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 20%, 80%가 남습니다. LH나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목적하고 결과치하고는 전혀 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80% 살림이 남잖아요. 근데 개발을 해서 40%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좀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좀 이 문제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6페이지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법은 서면 심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번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 야무지고 이게 벌어지기 낙하면 80% 녹지가 활용할 수 있는데 괜히 LH가 손을 대서 40%로 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게 일몰제 후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확대될 수 있는지 투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 계획상에서 여기가 좀 답을 예, 앞에 주장하셨던 이영호 김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정 부분, 걱정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게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옛날 1970년대처럼 그렇게 중국구시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도 다 검증을 받아가면서 살면, 물론 그것이 다 주민들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보시든지, 보상을 저희가 풍족해 준다 하더라도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속하게 느끼는 거고, 그런 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막연하게 너무 부족하다, 안 될 거다, 이런 막연한 말은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전국에 택지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사업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도 반대도 많이 하고, 보상금이 작다, 이러면서 그 당시는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지나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또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이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들도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도 다르고, 이게 그걸 보상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일이 잘못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는 것에서 한 도시가 탄생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함정적인 측면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여건이라든지 국민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옛날같이 6.25 때 그런 판자선에 살면서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두면 80%가 될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환경이라는 것도 무조건 방치를 해둔다고 이게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때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개발하고 바꿔야 환경이 좋아지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그게 그냥 좋은 거다. 자연 그대로가 무조건 좋은 거다. 라는 개념도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손이 좀 가야 되고, 또 방치되어서 이 나무가 쓸 수도 없고, 좀 있으면 말아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없애가지고 또 정비도 좀 하고,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냥 둔 다음에 이게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견해가 있고 40%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아까요 이 사전 환경 구성이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말씀드릴게요. 개발을 대략 이 정도 하겠다. 그런데 환경을 대략 살펴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럼 그게 이제 성인이 나면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라 해서 아주 세분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어떻게 나고 아파트가 몇 층이 올라가고 차량이 얼마나 진행하고 이런 걸 다 봐야 이제 이게 차량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가서 하는 거고 이거는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이게 여기가 이 정도의 개발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구나.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절차상에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받고 그분들이 어디로 갈지도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큰 사업을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절차라는 게 법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 그냥 기본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일정 부분 맞는 말 같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또 안 맞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40%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산이 많이 못 쓰게 지목산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나무도 없고 못 사는 단 주민들 아시다시피 산 같지 않은 산도 많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필지가 산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보천 덩어리도 있고 이런 것도 산으로 보는데 그런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없애서 깨끗한데 진짜 쓸만하고 나무가 많은 데를 한 뺏기스만 이렇게 좋은 데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져서 내 거라 나 그게 좋다 그러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걸 좀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개인의 견해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게 많이 개발을 하면 그렇게 주민들하고 동떨어지는 이런 개발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계속 오늘 시작한 헬스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평가 협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대표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주민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합이라고 지자체하고 여기 주민다시센터하고 다 공감을 시켜서 주민들이 여론을 다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고서에 보시면 보고서 77페이지에 그 위원분들 당연직 위원분들 명단이 다 기재가 돼 있고 딱 그 남구청에서 추진하신 두 번만 성까지만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계획 사업 기록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도의원 빵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정보는 시민단체 한 땡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청과 문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무원이 문서로 보낸 거를 그건 금방 검증이 될 사항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모여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 심의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 해당 법에 서면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까 말씀하신 2번 조항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성이 여러 번 제출된 경우인데 주민 대표님께서는 울산시에서 똑같은 했는 사례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희 LH 공사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하고 다른 신도시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느냐 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서면 심의를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혹시 우리 방청석의 주민분께서 혹시나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자, 없으십니다. 박정석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박정석에 계신 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 질문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아까 LH 어떤 책자에 주민 대표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적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방모모 씨는 저희가 주민 대표로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민 대표의 부적격이고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촉진지구 사업에 처음 주민 의견 사업지구 개시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령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LH도 좀 더, LH나 국토부도 좀 더, 제대로 된, 그리고 주민들이, 무시가 되지 않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4개월 동안 저는 진짜, 이루 말도 못합니다. 예, 정신병까지 갈 지경이에요, 저는. 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쪽의 지역 주민분들은 저희는 공원지역도 아닙니다. 공원지역도 아닌데 LH가 요번에 저희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저희는 난개발이 아니고 개발이 완료 다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우리 업체가 한 6개, 7군데 되는데 직원들만 해도 한 200명,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1,6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거를 NH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산이나 땅 같으면 나서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제가 젊은 시절 20대 중반부터 지금 50대 중반까지 30년간 일본 제 조건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저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방적입니다. 일단 저는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3시부터 시작해서 같은 얘기 계속, 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절증한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종료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이용호 선생님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방금 내 구역계가 아닌데 왜 얘를 이 구역에 포함시켰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기보다도 계속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문제가 있으면 오늘 공청회가 본편적으로 무효될 것이고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적인 또 진행 과정이 하나의 과정들일 거고 그 부분은 확실히 주권을